기본적으로 원서를 읽으려면 단어량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영어에는 어느 정도 룰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어떤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단어를 웬만하면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표현을 계속해서 바꿔서 한단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지금 읽고 있는 책, 레이 달리오의 원칙 프린시플, 영어로는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의 일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문장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떤 표현체로 지금 다르게 배치를 일부러 했는지를 꼭 잘 보세요. 오케이? All the laws of reality were given to us by nature. Man didn't create these laws, but by understanding them, we can use them to foster our own evolution and achieve our goals. For example, our ability to fly or to send cell phone signals around the world came from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existing rules of reality, the physical laws or principles that govern the natural world. 지금 문장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주어가 다 다르죠? 처음에 시작할 때 all the laws of reality, 그 다음에 man, 그 다음에 we can, for example, 그 다음에 our ability. 다 지금 보시면은 문장마다의 주어가 다 달라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표현을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네. 같은 앞에서 썼던 문장 그 표현체나 그런 단어들을 최대한 피하고 이렇게 좀 더 참신하게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맥락은 지금 동일하지만 그 표현을 다르게 계속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서는 I did this, it did that, she wanted this, 뭐 he did that 이렇게 단순 반복하는 거를 좀 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원서를 읽으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피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표현체를 보고 나도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표현, 특히 이 문학 쪽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묘사가 많아요. 디스크립션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특히 보통 사람들이 문학을 많이 보는데 이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굉장히 우리가 sophisticated라는 거거든요. 약간 elaborate.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간 섬세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의 그런 단어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되게 그러니까 은유적인 메타포라고 하죠. 우리가 은유적인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문학 같은 것들은. 그러면은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장이 길잖아요. 많고 그러면은 문장의 양이 많을수록 계속 새로운 단어를 계속 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이터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래야 좀 더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어의 양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넓은 거기 때문에 내가 풍부한 단어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계속 막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단어가 정말 많다는 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지 넘기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원서는 일단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웬만하면 짧은 글을 많이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어 회화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는 맥락이에요. 맥락. 그러니까 내가 앞에 몇 페이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으려고 또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가 영어 리딩을 하는 이 연습 과정이 내 회화를 위한 내가 결국 쓰기 위한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점점 약간 우리 옛날에 그 시험 보듯이 그냥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연습,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날아가고 그만큼의 효율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리딩을 결국에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원서를. 아마 원서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미 뭐 프리페이스부터 막혀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지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뭐 어떻게 일주일은 버텨. 일주일도 못 버티는 사람 사실 태반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글을 많이 보시고 짧은 글의 장점이 뭐냐? 맥락을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짜리의 그 아티클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아티클을 한 번에 딱 읽으면은 내가 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딱 봤을 때 한 번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번에 쫙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정해서 한 번 읽으면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맥락을 계속 머릿속에서 파악을 하면서 읽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단어의 양 자체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표현체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짧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에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리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봤던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만 쓰이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여기서 몰랐던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 리딩에서 그걸 추려내요. 추려낸 다음에 뭘 하냐? 내가 그거를 한번 응용해 보는 거예요. 내 생활에, 내 일상 생활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슬슬슬 이미지가 각인이 돼요.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써야지라는 게. 그러면 내가 나중에 회화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영어는 거의 대부분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상황을 보고 이거를 한글을 잠깐 이 문장을 내가 한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꾸지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보고 바로 그냥 영어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가 그대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떠오르려면은 이미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상황과 잘 맞는 이미지의 단어가 뭐지를 찾게 돼요. 첫 번째로 그게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 한글 뜻 예를 들면은 오피니언이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오피니언 의견이 영어로 뭐지 할 때만 오피니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피니언이 내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맞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관점의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의견 딱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의견이 영어로 뭐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다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회화를 할 때는 웬만하면은 쉽게 풀어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한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자연스럽게 쉽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든 매칭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지식을 갖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이게 이 범위가 점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써도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활용을 내가 평소에 좀 응용을 하면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내가 나중에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판단력을 키워주는 가장 첫 번째가 단어를 내가 응용해 보는 거예요. 리딩에서 봤던 거. 리딩에서 내가 봤던 것 중에 몰랐던 단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이 문장, 글에서는 요런 식의 느낌으로 쓰였어. 딱 뭐다 이렇게 영어 단어는 이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정도로 봐주고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계속 응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예요. 그러니까 한글의 뜻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제발. 그게 오히려 내가 나중에 발목이 잡혀요. 계속 거기 그 한글 뜻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하나 딱 뭐 아까 오피니언 봤으니까 의견 요거 하나 요 때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의견이 영어로 뭐지 하는 순간에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영영 사전을 봐요. 왜? 영영 사전에 보면은 훨씬 더 내가 상상하기 쉽게 써놨어요. 영영 사전에서는 당연히 영어를 영어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풀어놓은 영어의 단어량 정도는 충분히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당연히 이해가 훨씬 쉽겠죠. 그 정도 어느 정도 중급자 레벨 되시는 분은 영영 사전을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짧은 글을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짧은 글을 보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낸 다음에 찾아낸 단어를 내가 한번 응용해 보는 거예요. 실생활에. 그게 쌓이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단어를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평소에 써봤으니까 이건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바로 떠올려요. 잠깐만 이 한글 뜻을 영어로 뭐지?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그 특정 상황에 맞는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꼭 그 응용하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면서 영어 리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오케이?